전화를 아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네. 거야. 아, 학원이었다가 그래서 전화가 왔어. 또 네. 누구시니? 내가 나도 네 번호 줄게 이랬어. PDF 받았어, 시연아? 아, 네. 시연아 머리가 왜 그렇게 아팠어? 요즘 너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시험 기간 아, 있어서? 그래서인지 좀 종종 그렇더라고요. 진짜? 야, 스트레스 많이 네. 받지 마, 시연아. 네. 은근히 또 우리 시연이가 시연아 너 네. ISTP야? 어, 아니, 근데 제가 F거든요? 어. 근데 제가 그 진짜로 막 이렇게 진짜 찐 MBTI 검사를 했었거든요. 어디서? 그 무슨 엄마가 아는 상담분한테 와, 받아와가지고 대박이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IST 데이? 아 거기서는 여튼 T가 나왔어요. 와. 근데 약간 뭔가 그런 네.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아는 ISFJ들하고는 되게 다르긴 해. 아 진짜요? 아, 약간 J는 일단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약간 시연이를 네, ISFJ라 해서 굉장히 네, 많이 내 스스로 네. 곡해하고 있었던 거야. 아, 난 맨날 시연이 이모티콘 보면서 약간 뭔가 이 약간 반쯤 찌그러진 이 이모티콘들은 뭘까 이 생각 되게 많이 했단 말인데 지금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이모티콘이었던 거지. 아, 웃기다. 맞아요. 봅시다. 자, 일단 네, 껍데기는 가라고 사과 이거 두 개 정리하면 되고 도원이랑 또 네, 시간 맞춰서 빼떼기 보면 돼요. 네, 네. 근데 시험범위가 엄청 많이 빠져서 사실 옛날에 비해 그치? 맞아요. 계획된 거에 비해 작년에는 더 많이 들어갔더라고. 작년에 아, 정말 사단은 거의 다 끝까지 그 우리 원래 애초에 시험법 있잖아. 엄마의 말도 아, 이옥설 막 이거 네. 있잖아. 이거 다 들어갔더라고 작년에는. 와, 근데 우와. 네, 이번에는 좀 많이 빠진 것 같아. 생각보다 많이 네, 못했어 학교에서 그치? 네. 맞아요, 맞아요. 잘 됐지. 아 너무 많아 진짜. 맞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은 이제 소단원들은 다 한 거고 그 네, 빽대기는 이제 그 뭐랄까 아무튼 2단원에 있는 소설이니까 그거는 뭐 또 읽고 파악하면 되니까 일단 네, 시 두 개 먼저 오늘 정리하고 또 학교 금방 끝났으니까 밥 먹고 좀 쉬었다 수업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네, 자 이거 한번 네. 봅시다. 이것만 하면 돼요. 자 일단은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시연이가.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령 봄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하늘하에서 백두까지 한글로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새붙이는 가라. 네, 보니까요. 일단은 눈여겨봐야 될 구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체크를 네, 먼저 해볼게요. 보면은 무엇은 가라, 무엇은 가라, 가라, 가라 굉장히 반복이 많죠. 자, 네, 일단은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는 말은 무조건 맞을 것 같아요. 그쵸? 자, 네, 이렇게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라는 거는 자, 반복의 특성 두 가지는 당연히 가져가겠죠. 네. 반복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운율, 강조. 그렇지. 운율과 강조는 무조건 있겠다. 자, 근데 봤더니 통사 구조의 반복은 맞는데 그 중에서도 얘는 명령형이잖아요. 그쵸? 명령형 종결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네, 명령형은 일단은 어조가 세요, 안 세요? 세요. 그쵸. 자, 명령형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인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한마디로 되게 단정적이에요. 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되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즉, 화자의 어떤 의지를 굉장히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히 맞겠네요. 그렇죠? 네, 명령형을 통해서 뭐를 하자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봤더니 가라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는 남고, 뭐는 살고, 그다음에 또 뭐는 남고라고 보니까 시어의 대립이 이미 형성이 되어야 한대요. 돼요. 되고 있죠. 자, 여기는 지금 이미 시어의 대립이 완성이 됐어요. 따라서 이 작품에서 대립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맞겠다. 그래서 시어의 대립을 통해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뭐겠어?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부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는 가고 뭐는 남아라 하고 한다면은 화자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네. 따라서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가 강조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맞겠네요. 자, 일단 우리가 읽기만 했을 때 반복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 되겠다. 자, 그럼 보니까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면 화자는 이걸 좋아하는 걸까요? 싫어하는 걸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겠죠. 아, 그렇다면 얘는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가치니까 세모를 하면 되겠네. 자, 네. 그리고 4월에는 알맹이는 나무래요. 그럼 내 옆에 나무라는 거니까 알맹이는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여기서도 또 시어의 대립이 하나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보면은 의미상으로도 알맹이와 껍데기는 좀 반대되죠. 우리가 뭔가 과일 같은 것도 껍데기 까고 나면 알맹이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시어의 대립이 일단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은 동그라미 세모 파악하면서 쭉 보고 나머지 해석은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해볼게요. 자, 네. 또 반복되네. 껍데기는 가라. 이번에는 뭐가 남나 봤더니 동학년 곰나루에 아우성은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고 해서 또 지금 대조되는 가치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을 빛내며 맞절을 할 거래요. 어디에서? 아, 이곳이라는 공간이 어딘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직 거기서는 이 아사달 아사녀가 부끄럼을 빛내면서 맞절을 하는 공간이라는 거야. 자, 네. 마지막 년 갔더니 껍데기는 또 가라라고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자, 한라산은 어디 있어, 시연아? 제주도에 그렇죠. 백두산 어디 있어요? 북한에 그렇지.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를 하면 이렇게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그리고 북한에 있는 백두산, 결국은 이 공간인 거니까 뭘 뜻하는 걸까? 한반도에 그쵸. 한반도 전체를 뜻하겠다.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한반도 전체를 뜻하는 말이네. 자, 근데 이런 한반도 땅에 한라산과 백두산만 있어요? 아니요? 다른 산도 많고 강도 많고 바다도 세 군데나 있죠. 그럼 이거는 네. 두 산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해서 비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바로 대유법이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일단 네. 기본적으로 비유는 비유인데 대표해서 비유하니까 대유법인 거예요. 자, 근데 한그러운 흙가슴은 남고요. 모든 쇠붙이는 가라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세모 구조는 다 파악이 됐다. 자, 그럼 돌아가서 한번 의미를 파악을 해볼게요. 과연 뭘 나무라고 하는지 봤더니 좀 의미심장한 시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보면 4월이라는 말이 나왔어. 4월은 일단 시간적인 배경이자 계절적 배경이죠. 아직은 네.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밑으로 넘어왔더니 동학년 곰나루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 4월만 있을 땐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동학년 곰나루와 4월이 딱 두 개가 찍히니까 뭔가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무슨 운동? 그렇지, 맞아요. 무슨 운동, 즉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4월 하면 생각나는 사건 뭐 있어요? 음, 4.19? 그치, 4.19 혁명 곧 있겠죠? 4.19 혁명. 우리 집 근처에서 이거 막 그런 거 하는데, 행사하는데. 그게 우와. 있어. 4.19 민주화 운동 기념관? 이런 게 우리 동네에 있어. 그다음, 네. 이번에는 동학운동. 그래서 그게 약간 그 당시 대학생들이 되게 참여 많이 했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 네. 시기 되면은 뭐 고대랑 막 이 근처 대학이 되게 많아, 강북에. 그 우와. 대학들 다 이렇게 거리 행진해. 그래서 막 깃발 우와. 들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 어, 동안 중지였는데 이번에 다시 하더라고. 그래서 아, 4.19 혁명이나 동학농민운동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어, 동학농민운동, 4.19 혁명, 공통점은 뭘까요? 뭔가 네. 부정한 것에 대해서, 네. 그치? 네. 반대하고 일반적인 민중이 나섰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쵸? 그래서 4.19 혁명, 동학농민운동, 이런 것들의 알맹이, 즉 그것의 알맹이라는 거는 겉면이 아니라 속에 있는 무언가잖아요. 한마디로 좀 속에 있는 것, 내면이라 볼 수 있겠죠. 네. 정신적 가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4월에 정신적 가치는 남고 껍데기, 즉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부정한 것들은 가라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알맹이라는 건 정신적 가치이자 어떤 뭐 본질을 뜻한다면 껍데기는 이제 그 외부에 좀 불필요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어떤 불필요함 이런 좀 뭐 진정한 가치가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은 네. 가래요. 동학용 곰나루의 아우성이라는 거 소리치는 거죠. 한마디로 농민들의 어떤 그런 정신을 뜻하는 것 같아, 그쵸? 그 정신을 네. 소리쳐서 이제 나타냈던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정신적 가치는 남고 그다음 껍데기는 다 가래요.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라고 해서 반복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강조되겠다. 네.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자 보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사실상 이어 쓰는 게 더 좋은 말들인데 굳이 음. 행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간걸침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이보다 좀 더 풀어 쓰자면 의도적으로 뭔가 시행을 구분한다 이런 말들은 당연히 맞겠죠. 네. 결국 이런 것들, 의도적으로 구분하는 것들은 다 주의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뭔가 좀 더 이렇게 템포를 느리게 해서 좀 주의를 집중시키고 오랫동안 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네. 강조인 거예요, 결국. 자, 근데 누가 나오나 봤더니 아사달 아사녀라는 사람이 나와. 누군지 알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설화 속 인물이에요. 이거 옛날에 난 중학교 때 막 교과서에서 배웠거든. 어떤 아, 인물이냐면 신라 시대였나? 설화 네. 속에 아사달 아사녀 부부가 있어. 근데 너무 이름이 약간 남매 같지 않아? 아무튼 부부인데 맞아요. 남편이 어느 날 바닷가에 가서 바위 위에 이렇게 앉은 거야. 또 이 바위가 쭉 움직였다는 거지. 어디를 갔냐면 지금의 일본 땅. 에 어, 이 사람이 가게 됐대. 그래서 네. 아내가 슬퍼하다가 아내도 어떤 바위에 올라갔더니 그 아내도 여기까지 데려다 줬다는 거야, 바위가. 네. 그래서 이 네. 사람들이 일본의 선조가 됐을 거다 하는 어떤 그런 설화가 있어요. 어,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에서 어떤 뭔가 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설화 속 인물인데 네. 좀 약간 뭔가 순수한 부부 서로 사랑해서 막 그리워하다가 남편을 따라 일본까지 가게 됐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네. 설화 네. 속 인물이 중립의 초래적 중립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어떤 극단에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네. 초래청이라는 건 옛날에 결혼하는 곳을 말했었어요. 한마디로 아사달 아사녀가 결혼하는 곳 앞에 서서 네. 부끄럼을 빛내며 맞절한다라는 거는 이 부분은 사실상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떤 순수함, 아사살 아사녀가 가졌던 순수함,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한 당시에 어떤 느꼈던 그런 좀 뭐 부끄러움, 기쁨 이런 것들을 좀 형상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막 많은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네. 마지막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죠. 한반도 이 땅 전체에 향그러운 딱 봐도 수식어도 지금 좋아요. 흙가슴, 네. 즉 정신적 가치, 뭔가 약간 좀 순수한 것, 어떤 본질이겠죠? 왜냐하면 아사달 아사녀에서 가슴까지 내놓은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쵸? 이 부분에서 따온 것 같아요.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모든 쇠붙이가 뭘까? 이거 뭐, 국유연화에서 맨날 나오는 거지. 네. 뭐야? 저, 약간 무기 전쟁 이런 거. 맞습니다. 무기를 뜻하기 네. 때문에 얘 역시 전쟁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약간 대유법이라 볼 수 있겠죠. 네. 결국 전쟁할 때 무기만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쇠붙이라는 무기로 전쟁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즉 전쟁 뭔가 4.19 혁명이기 때문에 뭐 전쟁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어떤 다툼 이런 걸 좀 형상화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다툼은 가라라고 해서 약간 좀 순수한 정신 그리고 뭔가 본질적 가치에 대한 어떤 열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시는 대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제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강인한 어조로 설명하고 있다면 맞겠죠. 그래서 좀 음, 부정한 가치 같은 거. 그래서 신동엽도 가장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 시대에 활동했던 시인이에요. 그래서 네. 약간 연계 지문이 나온다면 이제 김수영 그리고 이성부 이런 사람들하고 늘 같이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계지문이 나오면은 뭐 김수영의 풀, 이성부의 봄,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네. 이성부의 봄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거랑 엮어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성부의 봄에서 말하는 그 봄이라는 건 이제 뭐 민주화된 자유로운 가치 이런 거인 것처럼 이 네. 시에서는 알맹이나 흙가슴으로 형상화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사과를 먹으며 볼게요. 네. 자, 시연이가 한번 읽어보고 또 정리해 볼게요. 네.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빛을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뒷다리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사과의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많은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자, 보니까요. 일단 너무 강박적일 정도로 사과라는 말이 네. 많이 나오죠. 자, 네. 여기 보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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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계속 나와요. 그쵸? 자, 네. 이 부분이 시인이 의도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사과 먹을 때 보통 어떤 소리가 나? 사각사각. 그쵸. 그거를 네. 형상화한 거예요. 사각사각이라는 어떤 그런 음성 상징어를 형상화하려고 일부러 시행의 첫머리를 이렇게 배열했을 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당연히 의도적으로 시행을 배치해서 얻는 효과겠죠. 한마디로 네. 시적 상황을 부각시키는 용도인 거예요. 사각사각, 사각사각 이런 게. 자, 그리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무엇을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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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 이렇게 통사 구조의 반복이 역시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 통사 구조의 반복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운율과 강조는 당연히 형상화가 될 거다라는 거. 자, 첫 네. 번째를 봤더니요. 사과를 먹는다라는 어떤 행위가 나왔어요. 자, 근데 이러한 경험은 일상적인 경험이에요? 특별한 경험이에요? 일상적인 경우. 그쵸. 굉장히 일상적 경험이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과를 먹어봤을 어떤 보편적인 경험이다라는 거. 난 네. 진짜 싫어하거든. 나는 그 저도요. 사각사각, 그치? 너무 징그러워. 난 약간 이가 맞아요. 너무 싫은 기억이 기분이 나고 이거 사각사각 이것도 너무 싫단 말이야. 근데 이 일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시를 이렇게 길게 썼어요. 그럼 굉장히 생각이 많이 필요할까? 많이 안 해도 될까? 많이 필요해. 많이 필요하겠죠. 사과를 먹었다라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경험인데 그걸 바탕으로 시를 이렇게 길게 쓴 거예요. 따라서 이 시는 굉장히 사색적이고 네. 성찰적이다라는 건 당연하겠죠. 뭔가 네. 경험 하나로 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과연 사람이 이 시인이 이러한 사색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제 우리가 그걸 지금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봤더니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라고 생각했대요. 그쵸? 우리 사과라는 건 나무에서 자라난 열매, 즉 일부인 거잖아. 그쵸? 네. 그래서 일부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다음부터 뭐가 이어지나 봤더니 자, 사과꽃에 눈부시는 햇살을 먹고요. 장맛비를 먹고 소슬바람을 먹고 눈송이를 먹는데요. 자, 이 부분을 봤더니 햇살에선 느낌이 별로 안 왔는데 장마는 언제 내려요? 정말 그 여름이요. 그쵸, 여름. 자, 눈은 언제 내려요? 겨울이요. 겨울. 아, 그렇다면 이게 햇살, 봄, 여름, 그리고 소슬바람이 가을바람이에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사과가 열리기까지의 과정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과 열리기까지의 과정을 사계절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과를 먹으면서 아, 사과라는 게 이런 계절들을 거쳐서 자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걸 봤더니 이번에는 벌레의 기억을 먹고요. 새소리를 먹고 잎새를 먹는데요. 아, 이것들의 공통점은 뭘까, 시연아? 자연이에요. 그렇지. 이것들은 사과나무가 이제 자라나는 과정, 사과가 열리기까지 함께한 어떤 자연물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을 걸어 다니던 벌레, 그 주변에서 울던 새, 그리고 사과나무 옆에 잎새 이런 것들. 그래서 아, 사과 하나를 먹기까지 이런 자연물들이 함께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걸 봤더니 이번에는 사람의 땀방울을 먹고요.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고 그 집, 과수원집 딸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 엄마 아빠 농사 올해도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떠올렸대. 자, 얘는 공통점이 뭘까? 인간. 그치, 어떤 인간들, 즉 사과가 열리기까지 함께한 어떤 인간의 노력들, 인간의 어떤 과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걸 봤더니 이번에는 사과나무의 가지, 사과나무의 나이테, 사과나무의 뿌리, 사과의 씨앗 이렇게 사과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이번에는 사과나무의 구성 요소를 먹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사과 하나가 자라기까지 이런 모든 게 필요했겠구나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생각이 좀 더 확장이 된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 사과가 자랄 때 이 흙 속에 양분이 필요했겠지. 그리고 사과나무가 자라려면 중력,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땅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지 지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지탱하려는 그 중력이 만들어지려면은 우주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즉 사과 하나를 먹으면서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나무가 자라기까지 함께한 어떤 굉장히 멀리 간 되게 확장된 사고를 하고 있죠. 아, 그래. 사과나무 하나를 지탱하려면 이런 우주도 필요하고 우주가 있기 때문에 중력이 나오는구나라고 사과를 자라게 한 정말 추상적인 개념까지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원래 이 부분이 지금 표현이 안 됐는데 교과서를 보면 알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원래는 한 칸이. 이건 역시 오타가 아니라 시인이 의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을 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뭔가. 그래서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즉 흙에서 자라나는 거니까 흙에서 멀리 도망쳐 버리다. 무슨 말이겠어? 이거죠. 이렇게 흙에다 씨앗을 심어요. 그럼 이 씨앗이 나무로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럼 점점 흙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흙에서 도망쳐 보려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리고 얘가 자라나서 이걸 인간이 먹어요. 그쵸? 먹고 이 인간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은 이게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 그럼 사과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사실 마찬가지죠. 뭔가 다 태어나서 결국 죽어서 돌아가는 어떤 순환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순환은 섭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의 순환과 섭리까지 지금 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먹는다라고 다시 문장이 돌아왔어.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고 표현이 되죠. 원래는 내가 사과를 먹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문장,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치? 이게 서술의 주체예요. 자, 사과를은 목적어니까 서술의 객체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는 전도되고 있죠. 객체가 주체가 됐고 주체가 객체가 됐어요. 이런 걸 우리가 주체와 객체가 뒤집혔다, 주객전도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봐야겠다. 분명히 현재 사실은 내가 사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고 이거를 생각하게 되려면 나랑 사과가 완전히 구분되면 이거를 혼동할까 혼동하지 않을까? 혼동하지 않아요. 그쵸. 너무 다르면 혼동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쌍둥이야. 너무 닮았죠. 그럼 얘가 걔야, 얘가 걔야라고 헷갈릴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내가 사과를 먹는 건데 사과가 나를 먹는 거다라고 반대로 생각을 하기까지에는 사과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가 결국 일치한다라는 결론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주객전도로 표현했다라는 거는 아, 사과와 내가 어떤 일치하는 경지, 즉 무라일체,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된 어떤 합일의 경지를 이뤄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사과를 먹는 건지 사과가 나를 먹는 건지 이렇게. 그래서 아, 지금 이 사람은 사과를 먹는 과정에서 아주 깊고 깊은 생각을 하다가 결국 자연물과 이 인간은 하나의 존재이지 않을까까지 갔다는 거예요. 되게 철학적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사과를 먹는다라는 되게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경험에서 철학적인 사고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굉장히 추상적인 사고까지 간 거예요. 사과를 먹는 경험 하나에서 인간과 그 자연은 결국 하나이지 않을까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과를 먹는 과정에서 이 사과를 열리게 한 많은 것들을 떠올렸고 이게 다 모두 사색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 이 사람은 사과와 내가 결국 하나가 된 경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객전도된 상황까지 이어졌다라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의도적 변형이 많아요. 그렇죠? 사과도 그렇고 여기 중간에 보면은 잠깐만 여보세요? 여보세요래.
전화한다 방금. 아빠 오셔가지고 문 닫느라고. 그래서 일단 이 사과를 먹는 경험에서 굉장히 추상적인 사고까지 나아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리하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음, 그리고 질문. 괜찮아요. 다 됐어요? 네. 그러면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뒤에 문제 보면 이게 도원이 그때 10문제씩 풀고 질문을 했었거든. 그래서 여기 네. 보면 이 보기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이 내용을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의 도식화된 자료도 굉장히 좋아요. 일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의 의미, 즉 사과를 먹고 사과가 자란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는지 그리고 확장까지 했죠. 그래서 우주까지 네. 나아가고 주객전도 물화일체의 경지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도식화된 자료 같은 거 좀 참고하고 이 네. 부분까지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문제 풀어와서 주말에 질문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네. 들어가.